천한 피가 흐른다. 궁궐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댔습니다. 어찌 천한 무수리의 뱃속에서 난 자가 왕이 된단 말인가. 조선 제21대 왕, 영조. 그는 화려한 골룡포를 입고 용상에 앉아 천하를 호령했지만 밤이 되면 홀로 괴로워했습니다. 자신의 혈관 속에 흐르는 절반의 피가 궁궐의 허드렛물을 깃던 하녀. 바로 무수리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완벽해야만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근본이 천에서 저렇다는 조롱이 날아올까봐 스스로를 학대에 가까울 만큼 채찍질하며 살얼음판을 걸어야 했죠. 하지만 왕이 된 후 그는 평생을 억눌러왔던 울분을 터뜨립니다. 내 어머니를 왕비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도 왕을 하지 않겠다. 목숨을 건 단식투쟁까지 불사하며 지키려 했던 어머니의 이름. 과연 영조의 효심은 순수한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을까요?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 가장 높은 곳에 올랐던 왕, 무수리의 아들, 영조의 피눈물 나는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조선왕과 가족에 대해 알아보는 채널, 조선왕가.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조선 왕조 5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랫동안 왕위에 머물며 강력한 왕권을 단단히 세웠던 군주, 바로 영조입니다. 백성들에게는 성군으로, 신하들에게는 단호한 카리스마로 기억되는 위대한 왕이었죠. 하지만 과연 그에게도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었을까요? 모두가 우러러보는 왕의 자리, 그 화려한 용상 뒤편에는 평생토록 그를 따라다닌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 숙빈 최씨의 미천한 출신 성분이었죠. 한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자신의 태생적 배경 때문에 이토록 깊은 고뇌에 빠져야 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영조는 왜 어머니가 무술이었다는 진실을 필사적으로 숨기려 애썼을까요? 그리고 이 숨겨진 진실이 한왕의 통치와 그의 삶에 어떤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을지 오늘 그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함께 파헤쳐 볼까 합니다. 권력의 정점에서조차 벗어날 수 없었던 인간적인 고통, 그리고 그 고통이 만들어낸 역사의 드라마 속으로 가봅시다. 영조가 왕위에 오르던 그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늠름한 모습으로 즉위식에 임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어쩌면 불안감과 함께 무거운 짐이 놓여 있었을 겁니다. 당시 조선 왕실은 노론과 소론이라는 두 거대한 정치 세력의 대립으로 늘 경랑에 휩싸여 있었죠. 조정은 물론 궁궐 안팎의 모든 시선들이 영조의 모든 행보를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왕의 정통성은 늘 뜨거운 감자였는데요. 영조가 왕위에 오르기까지의 과정 또한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이복형인 경종의 갑작스러운 승하와 그를 둘러싼 논란은 영조의 즉위에 대한 정통성 시비를 끊임없이 불러일으켰죠. 이러한 정치적 혼란 속에서 영조의 가장 큰 약점은 다름 아닌 그의 어머니 숙빈 최씨의 출신 성분이었습니다. 숙빈 최씨는 당시 궁궐의 가장 낮은 신분 중 하나인 무술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물을 깃고 허드렛일을 하는 그야말로 궁궐의 최하층 신분이었죠. 조선시대의 엄격한 신분 제도를 생각해보면 이런 출신 성분을 가진 여인이 왕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파격 중의 파격이었습니다.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비록 숙종의 총애를 받아 후궁의 반열에 올랐지만 그녀의 태생적 한계는 영조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따라붙었습니다. 노론과 소론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소론은 영조의 정통성을 공격할 때마다 그의 어머니 숙빈 최씨의 미천한 신분을 끊임없이 들먹였습니다. 이는 영조에게 단순한 정치적 공격을 넘어 개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듯한 깊은 상처이자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했을 겁니다. 왕으로서 모든 것을 가졌지만 어머니의 과거라는 벗어날 수 없는 그림자 속에서 고뇌해야 했던 한 인간의 모습. 즉위식의 근엄한 표정 뒤편에 감춰진 영조의 불안감은 어쩌면 이때부터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궁궐 내에서 오가는 미묘한 시선과 소문들, 그리고 숙빈 최씨의 신주가 모셔진 사당을 바라보는 그의 복잡한 심정은 오직 영조 자신만이 알 수 있었겠죠.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어머니의 위상을 높이고자 애썼습니다. 사당을 짓고
품계를 높이는 등 공식적인 기록과 상징을 통해 어머니의 출신 성분을 미화하려 부단히 노력했죠.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지워지지 않는 과거의 흔적은 영조의 마음속에 늘 불안감과 함께 자리했을 것입니다. 과연 영조는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감당해 나갔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영조가 짊어졌던 그 무거운 짐의 실체, 이제부터 좀 더 자세히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영조의 정통성을 끊임없이 공격했던 소론 세력의 칼날이 어디를 향했는지 기억하시죠? 바로 그의 어머니 숙빈 최 씨의 미천한 신분이었습니다. 역사적 기록을 살펴보면 숙빈 최 씨는 궁궐에서 가장 낮은 신분 중 하나인 무수리 출신이었다고 명확히 전하고 있습니다. 무수리는 궁중의 온갖 허드렛일을 도맡아 하던 여인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들은 왕의 식탁에 오를 물을 깃고 옷가지를 빨래하며 궁궐의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등 고된 육체노동을 담당해야 했죠. 심지어 궁궐 내에서도 가장 낮은 계층으로 분류되어 그들의 존재는 마치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여겨졌습니다. 조선시대는 신분제도가 그 어떤 시대보다도 엄격하게 적용되던 사회였습니다. 타고난 신분이 곧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기준이었죠. 양반과 상민, 천민의 구분이 뚜렷했고 왕실의 혈통과 정통성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최하층 신분인 무수리 출신이 한나라의 왕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전례 없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파격적인 사건이었죠. 이는 왕실의 권위와 존엄성을 근본부터 흔들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무수리 출신의 어머니를 둔 왕은 곧 정통성에 큰 흠결이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숙종의 총애로 후궁의 자리에 올랐다 하더라도 그녀의 뿌리 깊은 과거는 시이 지워지지 않는 낙인과 같았을 겁니다. 젊은 시절의 숙빈 최 씨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우물에서 물을 깃고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궁궐 복도를 오가며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을 겁니다. 매일 반복되는 고된 노동 속에서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이 훗날 왕의 어머니가 되어 이토록 복잡한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리라고는 꿈조차 꾸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운명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고 그녀는 숙종의 눈에 띄어 후궁이 되었죠. 마침내 영조를 낳게 됩니다. 이 드라마틱한 신분 상승은 개인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들인 영조에게는 평생을 따라다니는 무겁고도 아픈 꼬리표가 되었죠.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과거는 마치 그의 뒤를 쫓는 그림자처럼 늘 불안감을 드리웠을 테니까요. 영조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어머니의 신분을 격상시키고 공식적인 기록에서 그녀의 출신 성분을 미화하기 위해 실로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단순히 품계를 높이는 것을 넘어 어머니를 위한 사당인 육상궁을 건립하고 그 안에 신주를 모셔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올렸습니다. 이는 숙빈 최 씨의 위상을 왕실의 중요한 일원으로 확고히 하고자 했던 영조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마치 땅에 떨어진 보석을 찾아 가장 빛나는 자리에 올리려는 듯 그는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모든 정성을 쏟았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생애를 기록한 문헌들을 꼼꼼히 검토하며 혹시라도 그녀의 미천한 과거가 드러날까 노심초사했습니다. 승정원일기와 같은 공식 기록 속에서 어머니의 흔적을 찾아내고 때로는 표현을 다듬거나 설명을 덧붙여 그녀의 배경을 좀 더 고귀하고 존엄하게 보이도록 애썼을 겁니다. 마치 닳아버린 오래된 고서를 한 글자 한 글자 조심스럽게 복원하듯이 영조는 자신의 온 힘을 다해 어머니의 과거를 재구성하고 미화하려 했던 것이죠. 그의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효심을 넘어선 왕으로서 자신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 기반을 굳건히 하고 왕권을 공고히 하려는 절박한 심정이었을 테니까요. 영조는 어머니의 무덤과 사당을 정성껏 가꾸고 그녀의 호칭을 높이는 등 가시적인 상징들을 통해 숙빈 최 씨를 왕실의 당당한 어머니로 포장하려 했습니다. 이는 백성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끊임없이 의심하는 대신들에게 어머니의 정통성을 인정받으려는 간절한 호소였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화려한 비단으로 덮으려 해도 그 아래 감춰진 진실의 실체는 영조의 마음속에 늘 불안감으로 남아있었을 겁니다. 왕으로서의 위엄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연약함, 그것이 바로 영조가 평생 안고 가야 했던 숙명이 아니었을까요? 그의 고뇌는 어머니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이들의 미묘한 시선과 소문 속에서 더욱 깊어졌을 테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영조의 고독한 싸움이 왕실 내부에서 어떤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그의 통치 철학에까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영조의 고뇌는 비단 바깥 세상에 떠도는 소문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곳, 즉 왕실 내부에서 숙빈 최 씨의 미천한 출신 성분에 대한 미묘한 시선과 냉랭한 침묵은 영조를 더욱 숨막히게 했을 테니까요. 대신들의 회의석상, 종친들의 모임, 심지어는 다른 후궁이나 왕비 세력의 암묵적인 시선 속에서 영조는 늘 날선 긴장감을 느껴야 했을 겁니다. 마치 거대한 궁궐의 벽들이 자신을 짓누르는 듯한 그 무게감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답답함을 온몸으로 감내해야 했을 테니까요. 겉으로는 숙빈 최 씨를 왕의 생모로서 극진히 예우하는 듯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는 차가운 침묵과 미묘한 경멸이 마치 얼음장처럼 단단하게 도사리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할 이야기들이 닫힌 문 뒤에서는 쉬지 않고 속삭임이 되어 영조의 귀에까지 스며들었을 테니까요. 마치 투명한 유리벽 너머로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싸늘한 시선들이 영조를 더욱 고독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왕의 어머니라는 존귀한 자리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존재는 왕실의 오점처럼 여겨지기도 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 고통은 고스란히 영조의 몫이었을 테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영조는 과연 얼마나 외롭고 힘든 내면의 싸움을 이어갔을까요? 그는 왕으로서의 절대적인 위엄을 지키려 애쓰면서도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숙빈 최 씨의 출신 콤플렉스와 끊임없이 씨름해야 했습니다. 마치 매일 밤 거울을 보며 자신의 그림자와 대화하는 것처럼 그 고독은 화려한 왕의 침실을 무겁게 가득 채웠을 겁니다. 그는 어쩌면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듯한 끔찍한 느낌에 시달렸을지도 모르죠. 자신의 어머니를 미천하게 여기는 차가운 시선을 마주할 때마다 영조는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마도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평생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가 뒤섞여 그의 마음을 시도 때도 없이 짓눌렀을 겁니다. 이러한 깊은 내적 고뇌는 영조의 통치 철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붕당 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고 강력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그가 추진했던 탕평책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특정 세력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당파를 아우르려 했던 그의 노력은 어쩌면 자신의 정통성을 끊임없이 의심하는 세력들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나아가 왕권을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세우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모두를 포용하는 듯하면서도 그 누구에게도 온전히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의지할 수 없었던 고독한 왕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듯합니다. 그리고 비극적이게도 이러한 영조의 뿌리 깊은 출신 콤플렉스는 사랑하는 아들 사도세자와의 관계에도 지울 수 없는 미묘한 그림자를 드리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영조는 사도세자에게 유독 엄격하고 때로는 지나치리만큼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전해지죠. 어쩌면 영조는 자신의 아들만큼은 그 누구도 감히 의심할 수 없는 완벽하고 흠결없는 왕제로 키워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미천한 배경 때문에 평생 겪었던 서러움과 불안감을 아들에게는 결코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강력한 강박관념이 사도세자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압박감으로 다가왔을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한없이 부족했던 자신과는 달리 아들만큼은 완벽한 존재가 되기를 바랐던 아버지의 뒤틀린 욕망이 결국 비극의 씨앗이 되지는 않았을까요? 이처럼 왕실 내부의 미묘한 파장과 영조의 깊은 고뇌는 결국 한 가족의 비극적인 운명에까지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죠. 궁궐의 밤은 영조에게 유독 길고 쓸쓸했을 겁니다. 화려한 용상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등 뒤에는 늘 어머니의 그림자와 함께 고독한 내면의 싸움, 그리고 지울 수 없는 상처의 흔적이 깊이 새겨져 있었을 테니까요. 왕으로서의 절대적인 위엄 뒤에 감춰진 한 인간의 깊은 고뇌,
그 무게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결코 가벼워지지 않았을 테죠. 과연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토록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영조는 평생을 살았지만 그는 단순히 고뇌 속에서 침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짐을 덜어내고 어머니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죠. 숙빈 최씨의 미천한 출신이라는 그림자를 영원히 걷어내고 그녀를 합당한 왕의 어머니로 역사에 각인시키고자 했던 영조의 의지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위상을 격상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영조는 숙빈 최씨의 사당을 화려하게 단장하고 그녀에게 숙빈이라는 존귀한 호칭을 넘어 왕실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여러 추존을 더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효심을 넘어 어머니의 지위를 왕실의 핵심으로 끌어올려 자신의 정통성 논란을 잠재우려는 정치적 의지가 담겨 있었던 것이죠. 마치 굳건한 성벽을 쌓아 올리듯 그는 어머니의 존재를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고자 애썼습니다. 이러한 영조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숙빈 최씨는 비록 미천한 출신이었을지언정 조선 왕실의 역사 속에서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위패는 종묘에 배양되지 못했지만 영조는 그녀를 위한 별도의 사당을 짓고 후대 왕들이 정기적으로 참배하도록 함으로써 그녀의 존재를 결코 잊히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영조가 남긴 숙빈 최씨의 자리는 단순히 한 왕의 효심을 넘어 조선 왕조의 정통성과 권력의 본질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는 유산으로 남았습니다. 그의 치세 동안 어머니의 출신 성분은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숙명이었지만 영조는 그 그림자를 피하기보다 정면으로 마주하고 자신의 힘으로 빛으로 바꾸려 노력했죠. 이는 그가 펼쳤던 탕평책과 같은 정치적 행보에도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자신의 정통성을 끊임없이 의심받았던 경험은 특정 붕당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세력을 아우르려는 강력한 의지로 이어졌을지도 모른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결국 영조는 자신의 어머니가 무술이었다는 진실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지만 그 진실이 자신의 통치와 왕실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오히려 이를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더욱 강력한 왕권을 확립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의 고뇌와 노력이 단순한 개인적인 아픔을 넘어 한 왕조의 정통성과 권력의 본질에 대한 중요한 역사적 사례로 남았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권력의 정점에 선 왕조차도 자신의 태생적 배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으며 진실을 은폐하고 미화하려는 노력 속에서 인간적인 고뇌와 비극을 겪어야 했다는 점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과연 정통성이란 무엇이며 진실은 감춰질 수 있는 것일까요? 영조가 숨기려 했던 숙빈 최씨의 진실은 비단 과거의 이야기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배경과 출신에 대한 편견, 그리고 그것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성찰하게 하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죠. 오늘날 우리는 진정한 가치와 정통성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차별의 그림자는 없는지 되묻게 됩니다. 영조의 고독한 삶과 숙빈 최씨의 쓸쓸한 진실을 통해 역사가 단순히 연대기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인간의 희로애락과 욕망, 고뇌가 담긴 이야기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군요. 이 모든 질문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여운과 함께 진실과 정통성에 대한 사색을 남기기를 바랍니다. 흥미로운 조선시대 한국사 이야기가 계속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조선왕가와 함께해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도 조선왕의 흥미로운 비밀과 우리가 몰랐던 또 다른 역사의 이면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